2019 바둑TV 마스터스 32강전이 벌써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경기이고요.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난 경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김지석 선수는 최근 국내 대회에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네, GS 카드스페 결승전에서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 0대3 영몽패를 당했거든요. 네. 그 아픔을 이제 바둑TV 마스터스에서 좀 아마 풀고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결 들어가기에 앞서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9 바둑TV 마스터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000만 원이 주어지고요. 이 대회는 대회 방식에서 많은 이슈를 낳았었죠. 네, 32강 토너먼트 대진 지명식에서 선수들이 직접 상대를 고르는 그런 좀 특이한 방법이 아주 이슈가 됐었고요. 상당히 좀 재밌었던 대진 지명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국 규정은 피셔 방식으로 각자 30분에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 16강에 올라갈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지석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 앞두고 있고요. 왼쪽에는 다 차져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세돌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남아 있어요. 네, 공교롭게도 마지막 남은 두 판이 정말 빅매치가 남아 있고요. 네. 또 두 판 모두 엄청난 펀치 대결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흥미로운 그런 한 판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조 추첨식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 오늘 김지석 선수와 김명훈 선수가 어떻게 만났나 참 궁금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은 아쉽게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그 김지석 선수가 64강전을 미리 치르지 못했어요. 즉 연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네. 사실 김명훈 선수는 누구랑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대진 지명식이 네. 펼쳐졌고요. 그 김지석 선수와 나머지 좀 잔여판들이 결정되면서 상대가 어떻게 보면 결정난, 어떻게 보면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이게 뭐지? 네, 그렇게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자 훅 들어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영상은 보지 못했지만 두 선수 프로필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두 선수는 두 판의 대국을 두어서 한 판씩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첫 만남이었던 2015년에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2018년 이제 그때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네. 1승 1패 호각지세입니다. 두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좀 궁금한데요. 김명훈 선수는 좀 어떨까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좀 초니까요. 좀 더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더 좋은 바둑을 보여주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GS 칼텍스배에서 조금 안 좋은 성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세계대회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사실 그렇죠. 준우승도 사실 잘한 거긴 한데 좀 워낙 결승전에서 좀 그런 패배가 원사이드한 패배가 좀 각인이 돼서 그런 느낌이 있고 LG배 8강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큰 승부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세계대회에 좀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갑조리그에서도 또 여전히 최강이라고 또 평판이 또 일고 있는 또 커제 선수에게 또 승리한 바 있고요. 네, 좀 회복세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김지석 선수를 상대로 김명훈 선수는 어떤 바둑을 보여줄까요? 대국장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019) 바둑TV 마스터스 32강전 15번째 경기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김지석 구단. 자, 승부사 김지석 선수입니다. 김지석 선수는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안정적인 밸런스, 초일류의 감각, 모든 것이 다 뛰어난 그런 기사고요. 특히 전투력만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으로 두겠다는 김지석 선수였습니다.
이번엔 김명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흑번에 강한 흑번 필승 김명훈 선수입니다. 자, 김명훈 선수는 점수가 조금 오락가락하는데요. 네, 감각에 좀 뛰어난 측면이 있고 감각 부분에서도 이제 실질적인 감각보다는 전투력 쪽에 상당히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원하는 전장을 만드는 순간에는 그 기세를 한 번에 몰아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바둑을 만들어야만이 김지석 선수를 꺾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명훈 선수였습니다. 자, 닉네 흑번 필승 흑을 잡았네요. 자, 각자 30분의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지는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목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긴 김명훈 선수를 떠올려 본다면 흑번에 확실히 강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좀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이 주도하는 바둑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앙 운영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라서 흑번으로 꽤 스케일 큰 작전을 들고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백으로는 아무래도 좀 맞춰가면서 이제 범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좀 따라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보다는 본인이 먼저 주도하는 것을 좋아하죠. 요즘에 사실 100번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몇 안 되는 흑번을 좋아하는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먼저 어떻게 좀 주도를 해야 될지 어려움을 느끼는 기사들이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워낙 100번 쪽에서의 그 타파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흑번으로 도저히 어떤 포석을 들고 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리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또 포석 연구가 대부분의 기사들이 다 잘 되어 있어요. 뭔가 좀 기습적인 그런 포석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는 다들 이제 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제 화점으로부터 이제 3-3 침입. 그 변화도는 이제 선수들이 뭐 거의 모든 변화를 다 꿰차고 있어서 네, 큰 변수 없이는 네, 포석은 좀 상당히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김지석 선수는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좀 굵직굵직한 바둑을 많이 둔 것 같아요. 네. 무게감 있는 대회들을 좀 많이 치렀고요. 네, 아무래도 뭐 랭킹이 아주 위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세계 대회 이제 시드를 받고요. 네. 또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무게감 있는 바둑을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도 또 우승 트로피 이제 세계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것은 좀 꽤나 오래돼서 아무래도 올해 또 본인 스스로가 욕심을 아마 낼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뭐 LG배 8강전은 상당히 대진도 괜찮고 네. 욕심 낼만 하죠. 자, 이제 양하점. 최근에 흑번으로 이제 화점 소목을 두는 경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3-3도 나오고 뭐 굳히는 한 칼 굳히는 것도 나오고 뭐 걸치는 수법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3-3 역시 많이 등장하는 선택입니다. 백은 뭐 대체적으로 이쪽으로 막아가는 네. 진행.
물론 이제 소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신 쪽으로 막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 걸쳐서 뭔가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협공을 한다면 눌러가서 자세를 좀 낮게 만드는 네, 걸까요? 양쪽을 좀 저위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최근에는 흙이 거의 이렇게 집힘을 안 당합니다. 날짜로 받거나 하죠. 물론 이제 날일자도 있지만 한 칸으로 둘 수도 있어요. 둘 다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파네요. 이게 뭐 3-3은 워낙 지금은 진짜 정석처럼 네. 정석이죠. 이제 예전에 화점이 있다면 당연히 걸침을 했듯이 네. 이제는 당연히 3-3을 들어가게 당연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수법들이 한 진짜 불과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엄청 이제 놀랄만한 바둑들을 보고 있는 건데. 10년까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때 되면은 본인만 이런 AI 포석을 알고 있다고 치면요. 상당히 큰 이슈가 됐을 것 네. 같은데 지금은 뭐 너무나도 익숙한 3-3 침입이라서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3-3이야 분명히 그러실 분들이 많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똑같이 처리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날일자도 있는데 이 그림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흑 쪽에서 오히려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좌악이도 백 쪽에서 피한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가만히 늘어준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날일자 혹은 한 칸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또 들어가나요, 혹시? 뭔가 소목 형태라서 뭐 이런 식으로 굳혀 두는 것도 괜찮아요. 네. 충분히 들 수 있는 선택입니다. 자, 김명훈 선수는 지금 2019년 6월 17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한동안 이 랭킹에 좀 오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왠지 그 랭킹에 비해서 좀 세계 대회는 조금 뜸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코를 뚫는다고 하죠. 음. 본선 무대도 이제 올라가고 네. 16강, 8강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뚫어봐야만이 그 벽을 언제든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건데 아직 그 코를 제대로 못 뚫었어요. 몇 년 전에 농심배 본선에도 올랐던 걸로 기억을 올라갔었죠. 하는데 네. 그때 조금 더 치고 올라갔으면 했었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세계대회 본선 오르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너무 힘들어져서 네. 특히 또 이제 통합 예선을 하다 보니까요. 중국의 이제 강력한 허리층들이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 허리층이 확실히 그 지금 한국보다는 강해요. 중국에서는 뭐 랭킹 한 20위부터 뭐 50위까지가 엄청 강한 허리층이 있어서 예선전을 나오면은 거의 뭐 쓸어 담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쪽을 이기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 물론 한두 번 이길 수 있죠. 예선에서 한두 판 이길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겨서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본선 못지않은
그런 예선전이 펼쳐지기 네. 때문에 예선 뚫는 것조차도 지금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자, 밀자 꽉 이어두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김명훈 선수는 지금처럼 밀어가는 느낌처럼 뭔가 상대방을 눌러가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모자 씌우는 그런 수법, 좀 뭔가 호쾌한 바둑을 많이 보여줍니다. 보통의 기사가 많은 기사들이 이제 실리적으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김명훈 선수는 비교적 좀 세력적으로 둬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주도하는 그런 바둑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좀 두터움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지금 약간의 고민되겠어요. 원래는 이 벽이 있으니까 이 벽을 이용해서 협공을 가고 싶은데, 네. 그래야 이제 협공도 하고 변도 좋은 형태를 만들고요. 여기 눌림을 당하는 순간에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형제 자체가 흙에 좀 당했다고 지금 평가받는 시대라서, 그렇다고 그게 싫어서 입구자 둔다? 배가 유유히 벌리면은 뭔가 좀 멋쩍어요. 아쉬운 거죠. 세력이 좀 자연스럽게 지워진다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 아, 그래서 이 장면이 고민되겠어요. 지금 그게 다 싫다. 뭔가 하면은 좀 바짝 협공한다든지, 이거는 내가 싸울 것이다. 가까이 있으니까 썰만해지는 거죠. 뭔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생각해 볼 겁니다. 욕심 나거든요. 두 군데 모두 두고 싶으니까. 아마 이렇게 협공을 해도 백은 눌러갈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투인데, 글쎄요. 지금은 백이 이렇게 최강으로 막아갈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좀 유연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젖혀서. 네. 일단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쪽은 김명훈 선수가 네. 되겠습니다. 네,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이렇게 낮게 협공하는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좀 변 쪽을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이죠. 다만 백도 이한점을 준동했을 때가 이 싸움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것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도 일단 협공을 하는 방향으로 네, 일단은 갈까요? 욕심이 나요. 일단 이 세력을 좀 보다 더 활발하게 크게 좀 활용하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받아주기에는 약간은 싱거워서, 물론 이것이 좋지 않은 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둘 수 있는 한 수인데, 뭔가 주도적으로 바둑을 이끌기에는 서로 간의 안정감을 만든 것이라서, 글쎄요. 김명훈 선수 스타일상은 협공 쪽을 생각할 것 같아요. 누가 낮은 역공. 그 수는 보여주지 않은 수를 네. 선택을 했네요. 그 수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싸워야 돼요. 씌우면 이렇게 눌리는 순간, 그러니까 계속 밀어가도요. 너무 저 위에 눌리고, 네. 이제 이 간격이 오히려 백 세력권이 형성되면 좀 멀어 보입니다. 허술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씌웠을 때 끊어야 되거든요. 이 위치가 상당히 애매하네요. 좀 먼 것보다는 조금 압박감이 있고, 그렇다고 가까운 것보다는 좀 완만해 되게, 보이고요. 네, 압박감이 좀 덜 느껴지고, 딱 중간 정도 느낌인데,
백도 여기서 바로 준동을 하겠죠. 네, 아무래도 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흑이 한 수 더 투자해서 입구자 정도 가면은 네, 하변도 좋아지니까. 분명히 덮어 씌워가는 싸움을 먼저 머릿속에 그릴 겁니다. 끊었을 때 그 이후의 진행을 수있게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간다든지 해서 급전으로 이끌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걸 먼저 악수 교환을 해버리면은 이제는 흑이 유유히 이쪽을 받아버려서 네, 오히려 흑을 도와준 그런 셈이 됩니다. 네. 수순이 그래서 좀 중요해요. 자, 김명훈 선수가 오랜 고민 끝에 한 수를 두니까 이제는 김지석 선수가 좀 장고를 하게 됐어요. 네, 고민해야죠. 그리고 평소에 잘 안 나오는 협공이거든요. 네. 뭐 두 칸 높은 협공 혹은 뭐 한 칸 높은 협공 이런 것들은 많이 봤는데 좀 오랜만에 생소하죠? 네, 두 칸 낮은 협공을 봤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내어주었는데요. 아마 뭐 쉬어갈 거예요.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이후의 전투에 대해서 계속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막는 싸움도 있고 이렇게 느는 싸움도 있어요. 사실 예전에 이 협공수를 잘 안 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입구자 가는 순간에 네. 갈라지는 게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여기를 막자니 흑 두 점이 좀 약해지고요. 네, 이쪽 수상전이 좀 불리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협공수를 잘 안 뒀었어요. 약점이 노출돼서. 그렇다면 느는 게 아니라 김명훈 선수는 뭐 이쪽으로 밀어간다든지 네, 이런 수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흑이 안정을 취할 동안 백도 진출이 가능해서 이 정도의 싸움이 된다면 백 쪽이 할만합니다. 자, 씌워가나요? 그래도 의심하는 거죠. 상대가 그래도 이 두 칸 낮은 협공 카드를 들고 나왔으니까 뭔가 또 준비한 전략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여기서 또 아예 손을 빼는 건 좀 기세에 밀리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손 빼거나 뭐 한 칸을 띄워서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해프죠, 한마디로. 집 다 지어주는 거니까요. 누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래자 자세가 좋습니다. 이런 그림은 백쪽에서 일단은 지우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손을 빼서 이런 식으로 굳히자니 네, 흑이 입구자만 두더라도 결국 원하는 두 군데를 모두 둔 거니까요. 흑 입장에서 만족스럽죠. 신중하네요. 그래도 이 마음은 이미 먹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전투에 순간부터 네. 씌우고 싶었을 텐데요. 이미 전투의 나팔은 불었는데 제가 아직 네, 돌격하지 않을 뿐 뭐 무조건 씌워간다고 봐야겠어요. 지금. 김지석 선수가 게다가 또 전투 능력이 또 가장 뛰어난 기사이기 때문에
네, 왠지 또 피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혹시 뭐 이런 거? 이 한 칸은 좀 밋밋하죠. 날짜가 제격이라서. 두 칸? 이거 뭐 이거야말로 진짜 안 등장, 옛날에는 등장했죠. 옛날에. 진짜 옛날 정석 정말 아시는 분들은요, 반가운데요. 예, 뭐 두 칸하고, 뭐, 쉬우고, 이 그림 기억 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전에 특히 일본 바둑에서 많이 등장한 네, 이런 정석이었죠. 옛날 정석. 최근에는 두 칸 뛰면 붙이고 뛰는 수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협공으로도 붙이고 뛰는 것이 정석인데 백이 있고 한 칸 뛰어서 좀 요철을 빼앗긴 느낌이라서 백이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뭔가 강력하게 뭐 눌러간다든지 다음이 있다면 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역시 전투가 되는데 글쎄요, 이 전투 역시도 쌍방간에 좀 부담이 돼요. 막는 것은 젖히고 호구 치는 순간에 이제 건너가는 게 생겨서 이건 흙이 좀 유리한 싸움을 네. 보이고요. 는다면 이쪽 치고 나올 수가 있죠. 백도 뭐 최강으로 끊어갈 수도 있고요. 아주 복잡한 전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명훈 선수보다 김지석 선수가 더욱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더더욱 쉬우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뭔가 씌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아주 새로운 발상을 지금 그리고 있다든지 네, 지금 김지석 선수 머릿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씌웠을 때 나와 어, 지금 두 번째 돌을 잡았거든요. 진짜 두 칸이 나왔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설마 했는데요. 네, 어, 오히려 나리자에 대한 그 전투는 김명훈 선수가 좀 준비해 놨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건 몰랐지라는 듯이 두 칸을 가네요. 분명 한 칸보단 나아요. 어떤 형태라도 이제 한 칸은 나리자로 둘 수 있으니까 다음에 흙이 이제 밀리면 사선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선으로 자세가 괜찮죠. 근데 이거는 그런 자세는 안 나옵니다. 뭐 한 칸을 뛰던 뭐 두 칸을 뛰던 어쨌든 이 삼선으로 흑돌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변 쪽을 향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마 뭐 두 칸을 뛴다면 뭐 그냥 눌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흙에 좀 실리적인 욕심을 좀 내면서 귀까지 차지하고 뛰어간다면 뭔가 이 세력권을 이용해서 이쪽에 전투를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흙의 두 칸 낮은 협공과 그리고 백의 두 칸 뛴 아마 서로 예상하지 못했지 않을까요? 네, 쌍방간에 지금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한 수 한 수가 등장했는데요. 뭔가 상대방이 원하는 그림, 예상하고 있는 그림대로는 안 가주겠다. 그러니까 초반 그런 좀 눈치 싸움이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전투를 좋아하는 김명훈 선수라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끊어가는. 근데 이게 이 어깨가 너무 제격이라서 이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 단수가
선수잖아요. 이거는 흑 입장에선 절대 못 싸웁니다. 네. 아주 불리한 싸움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나와서 끊지 못한다는 것은 뭐 한 점 버리기에는 크니까 당연히 저위로 눌려야 한다는 뜻인데, 이래놓고 다시 늘어서 백은 또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라면 백 쪽이 기분이 괜찮죠. 한 칸으로 견고하게 받아줍니다. 네, 한 칸은 이제 이 두 칸보다는 이 백에 대한 약점을 노리기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자세가 나왔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네. 그래서 보통 한 칸을 뛴다면 백도 이런 교환을 하고요. 근데 보통이라면 이렇게 뛰는데 지금은 흑이 여기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같이 중앙을 뛴다든지. 왜냐면은 이제 여기가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미리 3, 3을 다 네. 파냈으니까. 받아주면 그만이죠. 지금은 하변보다는 우변 쪽으로 눈을 돌려야겠고요. 네. 그래서 이 교환을 하고 한 칸 뛰는 것은 조금 밋밋해 보이고요. 그렇다고 어깨 짚는 싸움은 지금은 백의 형태가 아주 견고한 편이 아니라서 흑 쪽에서 좀 싸울 만해 보입니다. 정말 뭐 허허실실 작전 뭐 눌러갑니까 이렇게. 집은 내주지만 그래도 세력을 얻으면서 뭔가 이쪽 좌변 쪽 모양과 호응하겠다. 게다가 김명훈 선수가 또 이런 걸 당하는 걸 좀 싫어하지 않나요? 네, 보통은 본인이 위에서 누르는 걸 좋아하는 네. 편이라서. 네, 여기서 작전이 네, 백도 상당히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푹 들어가자니 같이 뛰어나오면은 사실은 백이 갈라진 느낌이거든요. 네, 끊는 게 강력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요. 이 형태가. 뭐 여기서 이쪽을 받을 수도 있고, 이쪽 받더라도 이 돌이 잡힐 돌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이쪽으로 오히려 갈라놓은 느낌으로 가더라도 백도 상당히 급하거든요. 지금 이런 장면에서는 뭐 감각, 그리고 판단, 또는 더 깊어진다면 수익의 능력까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돌과 돌이 붙었을 때가 더 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직접적인 싸움이 벌어질 때는 단순 수익기로 인해서 그 변화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좀 이 감각적인 요소가 필요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양. 예, 이거 오랜만이네요. 네. 네, 상당히 더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명훈 수가 바로 이제 붙여가는데 예전에 많이 나왔던 형태죠. 백이 있고 치받고요. 획도 백이 붙였을 때 바로 젖히는 것은 좀 당했다고 본 것이겠죠. 네, 밭잔이 이제 호구 쳤을 때가 좀 곤란하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단수를 쳐야 되는데 치고 네, 이 돌은 없습니다. 쳤을 때 이 팩감이 없으니까 초반에 패는 못하거든요. 있고 이어졌을 때 좀 뭔가 불만으로 느꼈던 거죠. 그래서 상대방 돌을 가르게 됐고, 자, 이렇게 돼서 하나의 또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네, 좀 일단락이 났네요. 백도 이제 귀를 파고들면서 안정을 취했고요. 흑은 그래도 좀 이쪽을 차단하면서 어느 정도 두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서로 크게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백은 손을 떼도 괜찮을까요? 네, 손을 돌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막아가는 자세가
백도 이런 식으로 따내서 응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 뭐 한 수의 가치는 있어 보이긴 해요. 상당히 두터워졌으니까요. 그러나 백이 뭐 당장 먼저 뭔가를 두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젖혀서 나올 순 없을까요? 이렇게요. 네, 나올 수는 있죠. 아무래도 여기 끊는 것은 막았을 때 늘면 단수치고 뚫어가는 순간에 잡혀버리니까요. 흑도 이제 뚫어가거나 뭐 젖히거나 네,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득인지 그 판단이 좀 어렵네요. 무화기에서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김지석 선수의 다음 한 수는 어디로 향할까요? 두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32강전 15번째 경기입니다. 머리를 내미는 선택을 하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2선을 하나 젖혀두는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되었을 때 어차피 이 한 점을 끊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거죠. 이거 뒤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쳐버려서 따내면 이쪽을 뚫리는 것이 훨씬 아프죠. 그러니까 즉 지금 교환만 안 되어 있지 사실은 단수와 이 막는 교환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흙이 들어가려면 이제 패로 이 싸움을 이겨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보통은 협공이 두 칸 높은 협공일 때 자주 나오던 형태였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은 3선, 두 칸 낮은 협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도 바로 나오는 수를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네, 머리를 내미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뭐 당장 봉쇄는 잘 안 되죠. 그것은 이제 나와서 끊는 순간에 단수가 노출돼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뚫려버리니까 지금 실전처럼 날일자 정도로 두는 것이 보통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변을 가져가는 것이죠. 김명훈 선수는 이게 봉쇄되는 형태를 좋아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조금은 불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철벽이 만들어졌다면 훨씬 더 좋아했을 텐데요. 약간의 이제 이쪽에 대한 좀 균열이 있죠. 그래도 뭐 이제 흙은 애초에 계획했던 이 우변 쪽을 가져가고 있고 이쪽에 대한 돌파로 인해서 하변 쪽의 발전성을 나중에 좀 염두에 둘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하변도 중요한 자리가 되겠는데요. 네, 일단 실리로 상당히 큰 자리죠. 그곳을 향했고요. 이게 는다면 재차 밀겠다는 뜻이죠. 만약에 막혀버린다면 이 교환 자체가 득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흑 입장에서 두 가지 같은데요. 여기 늘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느려 보이고요. 방향이 이쪽 입구자 가서 하변을 키우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협공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석점을 압박할 것인지. 김명훈 선수라면은 좀 후자 쪽이 더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보통 백의 상용의 맥점이 이제 이것인데
이것도 역시 좀 복잡한 전투가 되겠네요. 어, 이 전투가 실패한다면 하변이 좀 지워지니까 그것에 대한 좀 리스크를 좀 느낀 것 같네요. 네. 입구자로 견고하게 지켜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두니까 하변 형태가 두텁게 보이는데요. 네. 뭐 어느 정도 집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수로 인해서요. 백이 남의 집이 커 보인다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지금은 상당히 급해지죠. 네, 덮어씌움 당하면은 이 패도 나중에 좀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식으로 급하게는 못 둡니다. 뭐 먼저 이쪽을 하나 지켜두고 나서 나중에 삭감 혹은 침투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보통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과연 득인지 아니면 흙을 지켜준 교환이 되는 것인지 이 판단도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두고 좀 넓게 갈 수 있겠죠. 지금은 이런 식의 진행 혹은 이 교환이 좀 악수다 하기 싫다 하면은 좀 좁게 벌리는 거죠. 흙이 한 칸 뛰더라도 영향을 못 미치게 해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초반에 시간 사용이 많은 편이네요. 네. 아무래도 우아기 쪽에 좀 최근에 잘 등장하지 않는 진행이 나와서 두 선수가 좀 시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일감대로 딱딱 그 다음 수가 보이는 바둑이 아니라서 항상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상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선택지가 있어서 선수들이 좀 빠르게 선택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올려두었네요. 한 발 더 갔어요. 1립은 3전이고 3립은 4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이 형태만 본다면 당연히 이 넓게 가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칸이나 혹은 두 칸을 띄웠을 때 이곳에 침투가 염려돼서 또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불만입니다. 만약에 하나 더 받아야 된다면은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 선수로 당한 느낌이거든요. 아마 두 번 지킨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안 받을 생각으로 좀 멀리 둔 것 같아요. 네, 손을 돌렸다고 하고 이쪽 침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봐야겠어요. 이게 또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네, 일단 3-3을 들어가고 아마 좌상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지간하면 이렇게 잡을 겁니다. 백이 이렇게 잡아서 간명한 처리인데요. 네, 지금은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편이 나아요. 흙에게 빵 따내면 허용했지만 이미 백이 이쪽을 파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쪽에 대한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흙 입장에서. 김명훈 수도 뭐 이제 백집이 아주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비하고 이제는 아마 이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반대로 백돌이 그 자리에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백돌이 오히려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흙의 하변이 지어지고 백이 오히려 폭이 넓어지니까 즉 일명 이제 대세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좀 넓게 가냐 아니면 한 칸으로 좀 견고하게 가냐 약간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뭐 베개 모양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두렵다 해서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오히려 흙진영이 다 지워져서 네, 지금 기본 실리는 100쪽에 좀 많거든요. 네.
3개의 길을 이미 차지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것보다는 본인의 폭을 좀 넓혀가는 그런 작전이 나아 보입니다. 이 귀마다 지금 보니 다 간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네. 이제는 흑이 하변을 키우면서 중반전으로 돌입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지금까지의 진행은 그래도 백 쪽이 좀 편하게 짜여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실리가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변의 흑의 진영을 좀 원활하게 삭감을 해 간다면 네, 또 3개의 그 귀를 차지한 백실리가 좀 돋보여서 그렇다면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뭔가 적극적인 수법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 간격을 들어간다든지 보통이라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붙이고 젖혀서 사실은 좀 무리스러운 한 수인데 좀 극단적인 좀 패싸움이라든지 여기 백감을 사용하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가요? 글쎄요. 좀 이런 수법을 두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뛴다면 100도 사실은 뭐 2칸? 네, 이 정도 받아둔다면 네, 좀 서로 무난한 진행이고요. 입구자로 좀 심기를 건드리네요. 입구자는 날일자로 둘 수도 있는데 네. 뭐 지금은 입구자 정도가 무난해 보인다는 뜻이었을까요? 네, 나중에 날일자로 파고들 수도 있겠죠. 베이 건너붙이게 되고 잡는 형태. 뭐 이런 형태와 입구자에서 이렇게 반대 형태가 뭐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받아만 준다면 사실은 흑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교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백이 반드시 받아주리라는 법은 없어 보여요. 끊김은 무섭지 않은 건가요? 네, 이거 끊는 정도는 사실은 글쎄 별로 두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이 이쪽 자리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 글쎄 이 정도라면은 여기 안 따낼 수도 있고요. 따내서 패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물론 김명훈 선수 생각은 여기 패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굴복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봤더라도 나중에 이 패는 노리긴 할 거예요. 백이 뒤로 후퇴를 해야 된다면 이건 흑이 너무 기분이 좋죠. 네, 다 한 거니까요. 흑 입장에서는. 자, 두 선수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자리를 비우는데요. 참 묘한 타이밍에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어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좌상기 3-3부터 이 패를 염두한 그런 작전을 이미 구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좌상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석에서는 사실은 백쪽에서 괜찮거든요. 이쪽에 대한 발전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의 어떻게 보면 바꿔치기 형태가 된 것이니까요. 그러나 흑의 장점은 팩감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빠진 수를 비롯해서 후속타로
여러 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좀 악수긴 합니다만. 그래서 패스아웃이 나올 때는 정말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서 네. 네, 김명호 선수는 그쪽에 대한 좀 작전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혹시 백이 호구로 받는다면 바로 끊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어요. 바로 끊어서 근데 이 패가 애매하네요. 지금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라면은 백도 감수하고 다시 여기 끊어가면서 네, 대가를 찾을 것 같고요. 흑이 하나 먼저 늘어나야지 좀 패를 키워놔야지 확실한 패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감의 무게를 키워두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다소 악수이긴 합니다만 확실한 패감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백도 좀 고민이 되겠네요. 밀어가는 것이 젖히는 수가 있어서 이 패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흑도 섣불리 패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백도 자체 패감이 있네요. 받아둔다면요. 참 묘한 타이밍에 두어서 이 수에 대해서 뭐 응수를 해야 될지 네. 뭐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좀 기분상이라고 하잖아요. 기분상 받아주면 당한 느낌이라서 일단은 반발 심리가 먼저 들어요. 저부터도 아까 보자마자 안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막상 또 끊고 나서 아까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렸죠. 이 퇴를 여기 패감을 쓰면서 버티면은 이게 또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네. 우아기 전체가 또 사활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김지석 선수도 고민을 하는 것 네. 같아요. 사실 딱 눈 감고 또 받아주면 그만인데요. 그게 또 싫죠. 봤나요? 손은 그쪽 방면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요. 받거나 밀거나라는 손놀림이었는데 글쎄 이거 부분적으로는 조금 악수긴 합니다만 그냥 받으면 봉쇄에 당하는 게 싫을까요? 밀어가네요 정말. 당장 쉬어가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다. 밀었다. 일단 흑도 막히기는 싫죠. 네, 뭐 빠져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뭐 끊는 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일단 이 끊는 수를 유도하는 것으로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네, 여기가 사실 워낙 아프긴 합니다만 견뎌주고요. 이 형태가 위로 끊으면 잡히는 건가요? 네, 여기를 하나 끊고 네, 부분적으로는 잡힌 형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몸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데 좀 백 쪽에서 좀 부담이 있겠네요. 이쪽 끊기는 것도 좀 신경 쓰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치고 꽂힌다면 여기를 끊었을 때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찝어버렸을 때 연결을 못하네요. 그렇다면 끊는 수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네. 그렇다 여기를 받자니 이걸 끊어버리면은 여기는 꽤 아프거든요. 이럴 거면 그냥 연결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당장 일단 먼저 머리를 맞으니까
사실 이런 데 막히는 거는 원래는 좀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만큼 워낙 아픈 자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 노타임으로 나가야 될 자리인데 또 이 끊음이 또 제법 강력해서 김명훈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끊고 싶은데 왠지 백이 끊으라고 둔 거 같아서 네. 그래서 참 생각이 많아지게 돼요. 진짜 끊고 싶기도 한데요, 진짜. 진짜 끊고 싶은데요. 이제는 이제 백도 무거워진 거니까요. 아까는 애초에는 끊으면 그냥 버리는 돌이었는데 네. 이제 뭐 살려 나온 돌이 됐으니까 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끊겼을 때 이제 또 한 번 지켜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이쪽 약점을요. 좀 견고하게 지켜볼까요, 호구로? 결국 끊지 않았어요. 네, 이 호구로 지킨다면 아까 좀 달라지는 것이 이 잡으러 왔을 때 차이가 분명히 있네요.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해버리면은 설령 귀를 잡아도 싸발림을 당하면 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갔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백도 지킬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밀어가네요. 지금은 그래도 끊고 싶은데요. 아까보다는 확실히 덜 아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버리는 순간에 글쎄요. 어디 늘어서나요? 끊을 생각이 없었네요. 네, 여기 끊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이 좀 맛보기의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김지석 선수도 지금 지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가 지금 물어보네요. 왜냐면은 그냥 받으면은 이제는 쳐도 이렇게 따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교환이 되어 있는 순간에 여기 뚫리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먼저 지금 물어봤고요. 네. 지금 이렇게 세력을 쌓아두고 혹시 우변 침투를 좀 보는 걸까요? 분명히 그 구도를 그리고 있을 겁니다. 이쪽에 백이 두 번 민 것은 부분적으로는 악수죠. 하변이 더 좋아졌으니까. 다만 이제 이쪽에 벽이 생기는 순간에 이쪽 침투했을 때 백을 잡기는 어려워요. 근데 못 잡는다는 것은 이미 머리도 내밀었고 세력 쌓아봤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히 김지석 선수는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지 당장이라도 들어가도 사실은 꽤나 껄끄러워 보이거든요. 당장 들어가도 껄끄럽고 아니면은 좀 천천히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다가 또 밀어요. 노리는 좀 노골적으로 노리네요. 또 밀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좀 도와주는 행위인데 여기를 확실하게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다 이쪽 지키자니 여기 머리는 꽤 아프거든요. 또 이러고 또 끝나요. 끊고 또 다시 한번 싸움이 벌어질까요? 네, 근데 이 패를 사실 여기 들어가기 어렵긴 하죠. 지금은 워낙 부담이 큰 패가 돼서 백 쪽에서 충분히 할 만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훅은 젖혀서 좀 지어놓고 시작하고 싶거든요. 네. 여기는 뭐 나중 일이고 일단은 하변에 큰 집을 형성해 두고 나서 그리고 흙도 좀 노릴 수는 있어요. 이쪽 침투가 나중에 꽤나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흙이 한 칸 띄어져 있는 돌이 많이 좀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네. 좀 서로 간의 지금 목적이 달라요, 지금요.
그리고 뚜렷하고요. 자, 이때 고민을 하는데 또 젖히겠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제 끊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끊어지는 순간에 따내는 것이 거의 100의 권리가 되니까 여기 따냈을 때 흙이 후퇴를 한다면 오히려 이 들어가는 패가 그러네요. 네, 흙 입장에서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좀 속적으로 두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두려면 뭐 아예 크게 이쪽으로 늘어버려서 다음에 씌우는 것이 좋죠.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획도 젖히지 않고 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는다면. 늘기는 조금 싫긴 했어요. 이게 는다고 확실한 집도 아니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삭감돼도 네, 온전한 집이 아니고요. 일단은 타이밍이 백쪽에서 좀 수월해져서 바로 침투해서 갔을 거거든요. 획도 젖힐 네.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뭐 흑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늘겠죠? 그쪽으로요. 약간은 네, 조금은 아쉬운데 그 정도로 하네요. 이건 백입장에서 이 한 점 버리기가 좀 편하죠. 그리고 씌움의 강도가 나중에 이렇게 씌우는 건데 이렇게 늘고 날입자로 씌우는 것이 훨씬 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네. 이 폐가 확실히 신경 쓰이니까. 지금은 씌우더라도 이쪽에 눈 모양이 있어요, 백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폐의 압박감이 조금 덜하죠. 자, 여기서 백은 바로 한 점을 따내나요? 보통이라면은 움직이는 것보다는 네, 글쎄요. 이거를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 간격도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벽이 생기면은 침투가 좀 눈에 들어오고요. 일단 흙이 또 어떻게 받아줄지 물어볼 겸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체로 큰 자리라서 글쎄요, 이 어떻게 보면 따내는 것을 선수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네, 움직인다. 그것도 좀 과감한 결단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 결단이 성공해서 타결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백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한바탕 싸움이 좀 벌어질까요? 네, 이렇게 아예 또 덮어 씌워가는 그림도 수익기를 해봐야겠네요. 약간 뭐 수상전의 양상이 될 것 같은데 글쎄 이 그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고 따면 조금 득일까요 자체로? 일단은 추가적인 활용이 충분히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늘어보는 것도 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흙의 응수를 물어보는 의미가 있네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만 되더라도 조금 나중에 좀 움직이는 것을 노릴 수도 있고. 는다면 흙이 이을 수도 있을까요? 아예 그냥 여기 이어버리고
잡아버렸어. 나중에 저침을 당하면은 전체가 못 살아있는 의미가 네. 있긴 하거든요. 여기를 읽자니 이거는 네. 딴 데서 굴복시키는 것보다는 집으로 확실히 손해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늘었고요. 분명히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정말 무난한 흐름이었는데 네. 여기서부터 전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분 같아서는 정말 패를 걸어보고 싶은데 지금은 어떤 팩감도 안 받아요. 여기를 다 키워놔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만들면 또 자체 팩감이 있어서 안 되겠네요. 네, 한 패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백이 늘 수도 있으니까 따일 때. 한 패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패가 워낙 커서 그리고 안 받아버릴 수도 있고요. 패를 할 수는 없겠고요. 네, 지금 패 당장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것은 이제 받거나 아니면 여기 이어버리거나 뭐 씌우거나 네, 한 점을 잡아서 봤네요. 역시 한 점을 잡는 것도 백돌이 잡았을 때 좀 네. 약점을 완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즉 단점은 이거예요. 늘었을 때 한 번 더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교환 자체가 되는 순간에 백이 좀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졌죠. 그것은 이제 단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점은 나중에 패 들어갔을 때 좀 장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 교환이 네, 언제 득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아니면 호구로 받아둘까요? 이렇게요. 그렇다면 이 들어갔을 때 흙의 좀 약점은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는 있긴 하네요. 계속 괴롭히면 귀로. 네, 귀로 둬서 여차하면 이렇게 쳐서 네, 늘어버린다면 네.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여기를 넣을 때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네요. 네. 돌려치고 고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먼저 잡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했고요. 획도 지금 2점을 잡으러 가는 것은 좀 중복일까요? 이 2점이요. 네. 네, 뭐 젖힌다면은 뭐 무난하죠. 근데 이게 패가 좀 부담되는 게 이 백이 패를 이기잖아요. 단순히 패를 이긴 것이 아니라 여기 끊어지는 순간에 다 잡히네요. 네, 이들 잡혀요. 그러니까 패를 거는 순간 거의 지고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실리적인 손실이 커서 그것은 조금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칸을 뛰면은 이제 그건 없죠. 여기 나중에 잡더라도 추가적인 추가타는 없는데. 자, 팩감을 썼습니다. 팩감 썼어요? 그거 지금 봤습니까? 근데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받고 어떻게 두나요? 이런 식으로 뛴다든지. 반격
순간 지금 김지석 선수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약간 지금 딱 보시면은 상체를 좀 앞으로 좀 바짝 당겼잖아요. 네. 보통 기사들이 이제 찬스다 할 때 나오는 제스처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거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말은 안 했지. 더 읽어볼 게 생겼다는 거죠. 네. 근데 받아만 주면은 다시 따내서 2개 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백 쪽에서 팩감을 써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여도 김명훈 선수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괜찮은데 지금 반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좀 아슬아슬한데요. 예를 들어서 자 띄었을 때 따내면 입구자를 가고요. 있는 것은 여기 뭐 끼우는 수는 있습니다만 이 묘하게 뒤로 돌려쳐서 그만이에요. 다시 한 번요. 네. 이건 흑이 안 되죠. 그래서 이을 순 없고요. 패를 들어가야겠죠. 흑은 이제 패를 들어가고 따낼 때 여기를 그러니까 느는 것은 안 돼요. 느는 것은 받아주고 딸 때 늘어버려서 다음 패감이 없으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흑이 딸 때 여기를 끼우는 게 좀 있어요. 주는데요. 네. 아마 이 끼우는 수로 인해서 잘 안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일로 끊으면은 네, 여기 따냈을 때 이제 나가는 수도 있고 여기 늘 수도 없죠. 빠져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 팩감이다. 어차피 이거 못 들어온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패를 들어오는 것은 흑의 부담이 훨씬 크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패가 100은 부담이 별로 없는 게 여기를 써도요. 물론 안 받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받아주더라도 딸 때 100은 이쪽에 우변에 팩감이 많이 있죠. 붙인다든지 다 팩감이니까 당장 흙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근데 이런 건 있겠네요. 악수 써주면은 그냥 아까처럼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또 이거 애매하긴 하네요. 백도 악수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패를 2번 나서 지더라도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씌워간다든지 하고 한 번 더 주면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하변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좀 전장터가 좀 우변으로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가 김명훈 선수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김명훈 선수의 다음 한 수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훈 선수 팩감을 다시 한번 쓴 건데요. 네, 이쪽을 들어가자 날짜로 씌웠어요. 네. 베개로 따냈고 다시 이 팩감을 쓰고 됐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좌상기 여기는 꽤나 악수라서 글쎄요, 김명훈 선수가 이 패에 좀 많이 치중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쌍방간에 굴복할 수가 없는 형태예요. 백은 여기 이을 일은 절대 없고요. 흑도 따냈을 때 여기 이어야 된다면은 이건 상당한 굴복입니다. 근데 빨리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이렇게 굴복당할 바에는 흑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여기 느는 게 워낙 커서 받아야 되거든요. 빨리 이렇게 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아 보이거든요. 호구 모양이라 탄력적이고 이 두 점이 움직이기가 이제 쉽지 않죠. 그러나 계속 뭐 하다가 배 하나씩 툭툭 따내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도 한번 툭 따내보겠죠. 뭐 따냈을 때 흑 입장에서는 여기를 안 받아버리고 뭔가 이쪽을 둬버려서 그런 것이 지금 가능해야 되는데 워낙 강력해서요, 한간팀이. 팩감이 여기 더 생겼죠. 그리고 근데 여기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흑 입장에서 조금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 가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굴복을 해야 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정말 미연에 이교환을 해버리고 진행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집으로도 이 판이 나아 보여요. 자, 지금 혹시 모를 반발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따지 못하고 있는데요. 따더라도 반발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 우변을 계속 움직여 가나요? 네, 손길은 그쪽을 향하고 있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흙이 틀어막더라도 붙이는 맥점이 좋아요. 네. 젖히는 것은 이제 붙여가서 잡으면은 돌파를 하고요. 이쪽을 차단하면은 한 점 잡고 이쪽을 잡을 때 뭐 타기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죠. 처음에 흑이 우변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네, 생각보다 쉽게 깨지네요. 는다면 치빠는 것도 선수예요. 뭐 자리 잡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막아갔을 때 이기고요. 흑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 그림대로 가면은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피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에 넣는다든지 그래서 붙임을 좀 방비하는 거죠. 네, 또 밀어 나오게 되고 막아갔습니까? 글쎄요, 붙임을 당했을 때 이 맥점이거든요. 이 맥점을 당했을 때 김명호 선수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지금 우변과 우하귀의 패가 동시에 엮여 있어서 네, 좀 어느 한쪽만 생각하기도 좀 어렵겠는데요. 네, 바둑이 지금 이 패 때문에 생각보다 바둑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왜냐면 이 패 자체는 서로 흑이 걸고 백이 굴복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백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딸 때 흑이 굴복하기가 정말 싫은 그런 싸움이라서, 그렇다고 서로 굴복 안 하고 있다가는 다음이 워낙 또 강력하고 그런 패라서 이 바둑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변에서의 그 공수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일단 우변의 정리가 우선이 돼야겠고요. 네, 우변은 아마 좀 백 입장에서 원활하게 타개가 가능해 보이고요. 흑은 대신에 선수를 뽑을 수 있겠죠. 선수를 뽑고 우아기를 정리를 한다든지 혹은 좌변 침투를 구상한다든지요. 그런
다음 작전을 좀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변 백도를 뭐 공략을 해서 뭔가 포인트를 얻기에는 네, 지금 부침의 맥점이 워낙 좋아서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최강수라면 이런 수법 이거 바꿔치기를 해도 근데 네, 이쪽에 실리가 워낙 크게 들어가서 네, 이거 흑이 뭐 만족스러운 진행으로 보긴 어렵네요. 그렇다는 것은 네, 뭐 후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집으로는 이 편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여기가 뚫려버리면은 이 패는 이제 백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네. 백돌이 전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네. 위험한 돌이라고는 볼 수 없겠고요. 분명 김명호 선수도 이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정리를 하고요. 이 패를 들어가서 굴복시킬 수 있다면은 이거는 흑도 괜찮습니다. 딸 때 여기를 끊고 이쪽도 워낙 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잘 안 잡혀요. 뛰면은 붙여서 또 이런 건 또 있긴 하네요. 여기 치받고 좀 묘합니다. 여기 먹여치고 다시 먹여치고 근데 흑은 또 일로 또 빠져나오고 네 생각보다 네 지금 별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라면 김명호 선수는 패를 결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 젖히는 패감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이 패를 걸고 근데 이때 이제 받아주고요. 됐다는 할때 굴복만 해준다면 당연히 이제 흑이 포인트를 올린 것인데 네. 이쪽이 네, 패감이 듣는다면 네 여기 한 패밖에 없거든요. 근데 백은 여차하면 늘어서 자체 패감을 쓸 수가 있으니까 흑은 다시 또 패를 걸어가기도 좀 부담이 되고요. 네 느는 수. 네, 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팩감이 되죠. 붙이는 팩감이라든지 여기 붙이는 것도 팩감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아하게 패를 못 들어가면은 근데 약간 흙이 재미없어 보입니다. 네. 흙 모양이 그래도 꽤 넓었는데 오히려 백집이 더 많이 생겼어요. 네. 우변은 이제 백이 털을 잡았고요. 그렇다면 굴복 당할 바에는 네, 백으로 하여금 따서 이렇게 굴복 당할 바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를 이제 거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려쳐서 이렇게 교환을 시켜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전을 구상하는 것이 네, 나아 보입니다. 좌변에는 이제 여기도 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침투하는 수도 있어요. 다음에 넘어가는 수를 보는 건데요. 네, 차단하면 띄어서 위로 둔다면 네, 건너가서 이제 실내를 챙기는 거죠. 자, 우악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나중에 입구자 같은 거는 선수라서 이쪽 우상기 100집은 좀 폭이 줄었습니다. 네. 8집, 12, 14, 16, 20집 정도 됐습니다. 이쪽이 12, 15집에 약간 애매해요. 20집 정도 모양은 충분히 나 있는데 이쪽이 좀 얇아서 확정관은 40여 집 정도 되거든요. 흙은 이쪽을 정리를 한다고 치면은 40집가량 모양이 나옵니다. 다른 곳은 집이 조금 애매하고요.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흙이 선수를 가졌다는 정도네요. 네. 전반적인 집균형은 역시 백쪽이 앞서 있지만 흙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쪽에 벽,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벽이 있고요. 이쪽의 열붐을 좀 추궁할 수 있는 선수를 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김명호 선수가 추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구자에 막아달라는 뜻이었을 텐데 네. 오히려 젖혀서 지금은 더 강수를 두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응수를 했는데요. 글쎄요, 젖히면 이제 끊는 것은 이렇게 쳐서 자연스럽게 배기복 형태를 안정화시키고 그때 받겠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느는 것이 상당히 강력해졌죠. 이것은 백의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바깥으로 젖히는 것이 보통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파고들면은 이제 고민해봐야 돼요. 이제 끊는 역습을 이제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이 교환 덕분에 오히려 흙의 형태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렇게 파고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죠. 빠져나가고요. 네, 수상전인데 기본적으로는 백이 수가 좀 빨라 보입니다. 네. 여기는 늘어도 백이 밀고 나가면은 탈출이 가능하거든요. 이 흑돌이 지금 잡혔다. 네, 이것이 김지석 선수의 수일기로 보이네요. 물론 지금 젖히더라도 여기는 항상 봤습니다. 쌍방간의 근거의 급소라서 요처기 때문에 봤고요. 여기를 끊고 그렇다면은 그때 쳐야 한다는 얘기인데 집으로 좀 손해를 많이 봤죠. 심지어는 늘게 되면은 손을 빼도 살아있는 형태가 돼서 흙이 먼저 공격을 했는데 선수로 산다면 큰일 나겠죠. 네,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두는 게 선수라서요. 네, 손을 돌려도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선수는 엄청 중요해요. 네, 이건 받아줄 거예요. 네. 여기를 늘게 되면은 흙도 젖혀 있는 순간에 살아 있으니까요.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형태에서 관가한 것이 있었는데 네. 여기를 끊고요.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치받고 잡는 수가 있긴 하네요. 그러면 끊을 수가 없죠. 끊어서 이 탈출할 때 이 한 점 잡히니까 그렇다는 것은 백이 이어있는 얘기인데 이거 속도 연결하고 진출이 가능합니다. 105분 남았습니다. 서로 진출을 했는데 글쎄 이 정도라면 흑도 이 요석 2점을 잡아서 해볼 만해 보이거든요. 김명환 선수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겠네요. 그렇다면
맛이 나요 진짜. 여기도 워낙 커서 근데 이게 아예 젖힙니까? 젖혀가네요. 서로 글쎄요. 물어보는데 서로 계속 다른 곳을 받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애초부터 입구자를 가서 여기 막아달라고 주문했는데 젖혀서 반발하고, 젖히는 수는 뭐 끊거나 막길 바랬는데 호구 쳐서 반발하고. 거기서 호구도 또 맞길 마찬가지죠. 바랬는데 네, 막길 바랬는데 또 여기 젖혀서 반발하고. 지금 몇 연속 서로 반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상대 의도에 지금 고분고분 받아주기 싫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어떻게든 네. 또 선수를 뽑고 싶을 거예요. 두 선수 성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반발을 좋아하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좀 전투적인 바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뒤로 막았습니다. 네, 흑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입고 늘어서 막을 수만 있으면 만족인 겁니다. 백은 결국 돌아와야 되니까. 그때 여기를 또 파고들면요, 집으로 많이 했어요. 이대로는, 이런 그림으로는 백은 안 가려고 할 겁니다. 네, 일단은 그냥 막았고요. 네, 이 교환을 안 하는 편이 이제 낫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입장에서는 이제 젖혀서 주는 자리가 엄청 크고요. 네. 뭐 두텀으로 본다면 이쪽 끊어 잡는 것이 좀 두터워 보입니다. 네, 상당히 깔끔해졌죠? 오히려 이쪽 한 점 잡고 싶은 생각이 더 드네요. 더 깔끔할까요? 네, 깔끔하네요. 나중에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을 때 젖혀서 여기까지 굴복시키면 그게 엄청나게 기분을 냈어요. 근데 두터워요, 그 자리.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선수가 백에게로 넘어오지 않나요? 네, 베개에 가긴 했는데 빵따냄을 했고 여기를 호구 쳤고, 그러니까 흑이 얻어낸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수는 내어줬지만 정말 가치 있는 교환을 했다. 네, 자.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잊고 있던 우악이 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 우아기가 이제 문제긴 해요, 네. 지금. 근데 굴복하는 순간 당한 거예요. 굴복하는 순간 당한 것이라서 뭔가 또 팩감을 써야 되거든요. 우변 팩감 씁니까? 네, 우변 쪽 쓰네요, 지금. 백도 이제 함부로 여기를 이제 못 들어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흙이 다 두텁게 정리가 돼서요. 한 팩감도 없어요, 백 입장에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김명 선수가 그래서 지금 우변 붙여서 팩감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 빵따냄의 위력은 상당히 두터워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여기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여기. 들여다보는 자리가. 상변에 들여다보는 자리가 여기까지 다 굴복시킬 수 있다면 너무 매력적인 자리죠. 백돌이 상변에 이제 두 점머리를 젖히면서 상변 쪽은 이제 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들여다보는 수가 오히려 흑이 기분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백이 먼저 간다면 백의 주도권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흑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당장 백에 두는 것은 손을 돌려도 후속타가 아주 강력하진 않아요. 뭐 막는 거야 살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붙이고 뭐 젖히는 이런 활용들이 있어서 이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크게 두면 받아야죠. 네, 안 네. 받을 재간이 없고요. 이 우아기 패가 계속 갈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김명호 선수도 그냥 이렇게 정리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든 하려면은 이기겠다는 네. 생각일까요? 뭐 이교환 하려면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정리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 김지석 선수가 중앙으로 한 칸 뛰어서 나왔는데요. 네. 어떤 뜻일까요? 글쎄요. 뭐 다음 팩감을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냥 뭘 내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끊는 약점을 이용해서 뭐 움직였을 때 다음을 또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중앙 흑세력을 뭐 자연스럽게 견제했고요. 네. 근데 지금이야말로 좀 정리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이야말로 빨리 정리해버리고 싶은데 저는. 여기가 자체로 집을 워낙 커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쪽을 중앙 쪽을 받던지 아니면은 아예 여기 들어가서 제차 실리를 뺏어 오던지. 받을 좋다 보면은 그냥 한 칸 정도 띄어서요. 이쪽을 간접 보강하는 거죠. 못 들어옵니다. 진행하는 거고요. 만만치 않다. 좀 더 분발해야 된다 하면은 뭐 침투 혹은 이쪽을 미끄러져 간다든지 해서 네, 실리를 취하는 것이죠. 네, 백지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집이 조금 애매해졌죠. 만약에 진짜 이렇게까지 굴복 다 당해버리면 5집밖에 안 났어요. 네. 이쪽은 6, 8집. 한 4집 정도 보겠습니다. 26, 36, 38, 40. 약 50집 정도. 네, 선수라고 봐야겠죠. 여기를 끊고 나서 이렇게 쳐버리면 네, 이 자체로 형태는 살기가 어렵겠네요. 네, 사는 강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받기 전에 하나 하는 것 같고요. 아마 백이 한 칸 뛰어나온 이유는 이곳을 두고 싶어서이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만큼은 이제 기분이 좋긴 합니다. 또 뭐 당해줘야 되고요. 다만 당장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팩감으로 쓸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흑도 백이 둘 자리를 안 뒀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여기 미는 거는 호구 쳐서 받으면 되니까요. 오히려 약수가 되죠. 아마 여기 받기 전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치봐서 받으면은 여기도 선수니까 좀 크게 집을 낼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어서 받았기 때문에 글쎄 여기를 그래도 치받아야 될까요? 105분 남았습니다. 네. 치받거나 뭐 이렇게 있거나 네, 살아있는 궁도입니다.
네, 배기 쉬운 집이 조금 넘어갑니다. 이쪽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나 있고요, 집이요. 여기가 깔끔하게 집이 다 난다면은 마흔 집이 조금 넘어가고요. 아직도 전반적으로 백이 집이 많긴 하네요. 네. 역시 좌변을 네, 흙이 어떻게든 좀 들어가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난하게 뭐 지키고 여기 같이 지키는 흐름이 되면은 네, 백이 괜찮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작전을 구상해야 되고요. 네. 저- 여기 밀어놓고 여기를 네, 많이 고민하네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좀 고민을 하는 걸까요? 아, 이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 지금 사는 게 좀 어려운 모양인가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어도 살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 집바다도 살았던 게 아닌가요? 글쎄 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 차이가 아주 큰 손해라고 보긴 어려운데. 네. 자, 이제 다시 귀중한 선수가 흙에게 넘어왔습니다. 혹시 패를 걸고 어, 우변 패감? 이 구도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또 엄청난 변화인데 아까 잠깐 본 걸로 의해서는 이게 생각보다 깔끔하게 안 잡혔거든요. 붙여서 젖히면은 끊는 순간에 이건 흙이 되죠. 끊으면 여기 치고 나오니까. 네, 여기 뭐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칩바는 것은 네,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만 따내고요. 재차 먹여칠 때 여기를 돌파하는 타이밍이 나왔어요. 잡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변은 다 잡혔기 때문에 이 교환은 네,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변도 큽니다만 사실 이 패 자체가 워낙 크긴 해서 10, 20, 약 40집 정도 가치인데요. 여기도 워낙 커서 지금 좀 흑입장에서 그 결행하기까지 좀 쉽진 않아 네. 보이네요. 패를 결행해서 이겨만 간다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참 좋죠. 처음부터 이 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습니까? 네. 근데 패 이기는 것은 좀 네, 욕심일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끊을 수는 있는데요. 뭐 이기려고 이 패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한 끊음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고 나서 다른 곳을 향하는. 그냥 손 빼면 베개 또 툭 따냈을 때가 상당히 껄끄러워서 자, 이제 김명호 선수도 이제 5분대로 떨어졌고 네. 이제 이바둑의 승부처는 물론 지금 우하기는 계속된 시한폭탄이라 봐야 되고요. 결국 승부처는 좌변이에요. 네. 좌변이 최후의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바둑판을 반으로 나눴을 때 우변에는 꽉 차 있거든요. 네, 가네요. 역시 예. 갑니다. 그 자리가 지금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다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 하변까지 이어지는 이 전투가 아마 이바둑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백 입장에서도 하변집을 다 주기에는 싫거든요. 네.
김명현 선수가 자신감 있게 뛰어 들어갔고요. 103분 남았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도 최강으로 맞섭니다. 네, 이 바둑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변 전투가 마무리되고 전투는 좌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석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32강전 15번째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